에이펙이 경주 선언을 끝으로 폐막했습니다. 또 오랫동안 끌어오던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고요. 그리고 또 한미 정상회담이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이 온 국민의 관심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이 한미 정상회담을 먼저 살펴본다면 말이죠. 언제 사이가 좋지 않은 적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극진한 의전 그리고 그에 걸맞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지아의 쇠사슬도 엄청난 금액의 방위비 분담금도 거액의 투자 요구도 모두 두 정상의 활짝 웃음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한중 간에는 그동안의 서먹함을 벗고 이제 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부터 무엇이 진정한 국익인지 맨눈으로 살펴야 할 때 아닌가 싶은데요. 일찌감치 미국 앞에 당당히 노를 외쳐야 한다. 그리고 다극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외쳐오신 분이죠. 날카롭고 담대하게 정세를 분석하고 시원하게 이슈를 털어주는 김태형 소장님 나오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많이 바쁘시죠? 그러게 말입니다. 이슈는 많고 오란 데는 예, 많고. 맞습니다. 예, 아주 그냥 좋습니다. 오늘 한번 사실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토론해야 될 내용들에 있어서 많은 언론들이 아주 그냥 칭찬 일색이에요. 네. 예, 한미 정상회담 잘했다, AP가 성공적이다 하는데 오늘 우리는 조금 한번 좀 더 깊이 무엇이 우리가 얻은 것이며 무엇을 또 앞으로 주의해야 되고 또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가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부터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네. 이제 하나씩 아직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금관을 선물로 주었어요. 네. 근데 한번 이제 살짝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 미국에서는 왜 노킹스 해가지고 우리는 임금을 뽑지 않았다. 당신은 네. 왕이 아니다. 막 이런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다 금관을 씌워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여러 언론들에서 아니 도대체가 지금 어느 때인데 금관을 씌워주냐.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뭐 사실 금관을 씌워주든 뭐 다이아관을 씌워주든 예. 그걸 씌워주고 예. 우리가 좋은 조건들을 따왔다면 예. 그건 뭐라 할 수 없죠. 예. 원래 회담에서 상대방 기분을 좋게 해주는 거는 예. 중요한데 예. 상대방이 원하는 물건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는 금을 좋아하고 아, 금을 좋아하고 왕관 좋아하고 왕관 좋아하고. 왕이 되길 원하고 그의 원하는 대로 딱 해준 거네요,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트럼프 좋아하는 걸 준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그걸 줬냐 아니냐보다는 예. 줘서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예. 그 효과를 내용이 받냐, 받느냐. 왕관 준 효과를 받느냐, 예. 이게 이제 더 중요한 문제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일단 한번 간단한 좀 평가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오래 끌면서 상당히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 평가와 네, 이거 뭐 실컷 망할 만큼 많은 돈을 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단 말이죠.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전부터 계속 네. 시간을 끌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죠. 예. 연말까지는 최소한 끌어야 된다. 연말까지는 끌었어야 한다. 네, 예. 그래서 에이펙 때 해줄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동안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네. 이번 에이펙 기간에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런 발언을 했었죠. 네, 예. 정부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갑자기 사실은 빨리 타결이 돼버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미국의 강력한 압박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일단은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야 너희 지금 내란 세력도 아직 기세등등하고 미국에 깔아놓은 우리 세력도 만만치 않은데 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이재명 정부도 뒤엎을 수 있어. 이번에 말 잘 듣고 사인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이 강하게 들어온 게 아닐까.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전까지 현금 5%만 주겠다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거 다 줄 수 없다. 네. 근데 그런 데서 보면 대폭 양보한 결과거든요. 예, 그랬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강한 압박을 받고 타결을 하게 된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을 좀 해봅니다만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이 연기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타결한 게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예. 그 회담의 결과가 잘 되냐 안 되냐의 평가는 좀 목표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 한국 우리 국민들은 상당수 국민들은 이 트럼프가 하는 짓은 이거 강도짓 아니냐. 그렇죠. 약탈 아니냐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트럼프가 자본주의 체제를 지금 파괴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자본주의 원칙은
이윤축으로 보장해 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에 수출해서 돈 버는 건 정상적인 상거래를 통해서 돈을 번 것이기 때문에 뭘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트럼프의 논리는 야 너희가 우리한테 수출해서 돈 많이 벌었으니까 다시 뱉어내 이거 아니에요. 예. 그 논리가 맞다면 뭐 우리는 단골 식당 계속 가서 밥 먹은 다음에 나중에 찾아가서 돈 내놓으라 그러면 돼요. 야 나 때문에 너희들 돈 많이 벌었지. 너희 그렇죠. 식당 뱉어. 나한테 그 논리죠 지금. 지금 그 트럼프. 논리로 예. 돈을 뺏는 거거든요. 그 어떠한 논리적 근거나 뭐 합리성도 없고 사실상 자본주의 질서에 반하는 원칙에 반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폭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놓고 이건 응할 수 없다. 뭐 관세를 맞으면 맞고 강하게 대응해서 버티면서 싸워야 된다. 이런 목표를 가졌던 분들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결과일 수 있고요. 네. 이번 회담 결과가. 또 이제 한국에는 그건 말고 근데 패배주의가 많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해서는 그렇죠. 네, 특히 예를 들면 뭐 이번과 같은 요구를 예. 중국이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럼 난리가 났겠죠. 거리가 아주 뭐 엄청난 예. 인파를 시위로 가득 찼겠죠. 그죠? 뒤덮여서 예. 꺼져라 이 예. 미친놈들아 막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겠지요. 근데 미국이 요구를 하면 가만히 있죠. 일본이 요구해도 전 똑같았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문재인 정권 때 일본이 깔짝대니까 우리가 예. 보복했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본, 중국도 사실 강대국은 강대국입니다. 그렇죠. 나름. 근데 예. 한국인들이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자존감을 지키려고 싸워요. 근데 미국에 대해서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초라해지죠. 미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죠. 그게 바로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해 왔던 공미주의, 공미 거기에 기초한 패배주의. 공포감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패배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한국에는 숙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죠. 미국을 숭배하는 예. 게. 근데 이 숙미는 다 깨졌어요. 아, 트럼프 덕분에. 트럼프 덕분에 더 이상 이제 숭상하지는 않는군요. 숭상 못 하는 거죠. 하고 싶어도. 예. 트럼프를 보니까 하는 걸 보니까 숭상할 수가 없는 거죠. 도저히. 그래서 대신에 공포감은 여전히 크고 남아 여전히 있는 거죠. 있다라는 예.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사실은 그런 점에서 공헌을 한 거고요. 한국인들이 트럼프를 보면서 또 오늘날의 미국을 보면서 야 우리가 그동안 미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잘못 알고 있었다. 이 정도까지는 다 의식이 올라왔는데 미국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합니다. 근데 말이죠. 내용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본다면 네. 사실 이제 3,500억 달러를 내놔라고 했을 때 네. 그 중에서 이제 2천억 달러로 뭐 당장 현금은 내는 것을 줄였고 그걸 또 10년에 분할해서 할부로 주기로 했다. 네, 네. 그리고 1,500달러는 뭐 마스가에다 투자를 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선방한 거다라고 이제 하는 시각들도 제법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패배주의에 기초한 네. 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시각인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줘야 될 돈이다. 어차피 느낍니다. 미국한테 줄 수밖에 없으니 3,500을 이렇게 쪼개서라도 그렇죠. 주게끔 한 것도 잘한 거죠. 잘한 거다. 근데 일본보다는 더 나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보지 않습니까? 뭐 일본하고는 단순 비교하기 좀 어렵고요. 예. 일본은 그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훨씬 크고 그거 통화 수합도 있고 예. 일본 엔화는 준기축 통화에 달하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견디는 체력이 좀 뛰어나죠. 그래서 단순 비교는 좀 어렵고 예. 그리고 왜 굳이 일본하고 비교하냐는 말도 나올 수 있잖아요. 예. 브라질하고 비교하지. 근데 그렇죠. 어쨌든 저는 목표를 좀 그렇게 잡았다면 처음부터 예. 우리가 미국은 어차피 못 이긴다. 못 이긴다.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잘한 거 아니냐 하는 평가도 그래서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사실 본질은 털린 겁니다. 음. 예를 들면 강도가 들어와서 칼을 10번 찌를 건데 3번만 찔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 강도질을 당한 거죠. 예. 그래서 그건 변함이 없는 건데 어쨌든 이번에 뭐 굳이 이걸 성과라고 칭찬하려면 예. 저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될까요? 이걸 이제 안 지킬 생각을 해야죠. 예. 이 약속을 아, 이 약속을 한국 정부가. 이렇게 해놓고 이제 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일단 해주고 네. 트럼프가 하도 돈 달라고 난리를 치니까 일단 합의를 해주고 보냈잖아요. 네. 그럼 이제부터 시간 끄는 거죠. 안 주고. 근데 이거 1년에 200억씩 따박따박 하기로 했는데 안 줄 수 있을까요? 요게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네. 뭐 1년에 200억 불을 무조건 미국 쪽 통장에 꽂아주는 방식이 아니고 아니고. 약정을 체결한 다음에 네. 그 약정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요. 예. 이 정부 발표죠. 네. 이게 카메라 이렇게 비춰야 됩니까? 여기 이제 뭐 다 보셨을 거예요. 예. 여기에 뭐가 있냐면 투자 약정해서 2029년 1월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해석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네. 2029년 1월이 트럼프가 퇴임하는 시기인데 예. 이때까지 200억 불 우리가 주기라는 거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약정을 다 끝낸다. 아. 그 전까지.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년에 돈을 얼마 줄라 그러면 돈을 200억 불을 그냥 툭 던져주는 게 아니고 예. 약정서를 체결해서 투자할 만한 데를 찾아서 서로 합의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한 50억 불 들어가야 될 것 같아 하는 이제 약정서를 체결하면 거기에 대한 집행을 하는. 그러니까 200억 불을 다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는 지금 구조란 말이죠. 와. 그러면 저는 요거가 정부에서 외환시장 불안 우려 시 납입 시기 금액 조정 요청 별도 근거 마련했다 이런 것도 해놨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곳에 투자하겠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이런 걸 가지고 안 주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예. 네, 제일 문제는 예. 투자위원회 위원장을 미국 사람이 맡았고 예. 그렇다면서요. 한국인이 못 들어간 게 지금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한국 사람이 들어가면 한국 관료가 들어가면 상업적 합리성을 따질 때 우리가 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합리성이 있냐 없냐. 그래서 이건 투자 못 하겠어. 이게 되는데 미국 쪽에서만 알아서 하면 우리가 볼 때는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데 있다고 우기면서 예. 투자하라고 빡빡하면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 과연 하는 문제가 있죠. 예. 그래서 협의위원회 위원장 갖고는 만족할 수가 없고 저는 요거는 다시 요구해야 된다. 예. 투자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아니면 최소한 한국인이 동수로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요구해야 된다. 이게 구체적으로 좀 더 이제 들어갈 때는 그런 요구를 좀 다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래 만약에 이제 그게 안 먹히고 이대로 간다 하더라도 예. 전 계속 안 줘야 된다고 봐요. 예. 돈을. 그러니까 시간을 끌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처음에부터 삐걱대면 트럼프가 노발대발할 수 있으니까 약정서 한두 개 정도만 시행하고 작은 거. 예. 작은 거 하고. 그래서 얼마 좀 주고 그것도 좀 괜찮은 쪽에 그 다음부터 시간 끄는 겁니다. 약정서 아주- 체결 때 시간 끌고 약정서 체결된 다음에 돈 안 주고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부터 우리가 갑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의리였지 않습니까? 예. 돈 내놔 안 내놓으면 예. 나 죽여버릴 거야 막 그게 나오니까 우리가 막 쩔쩔매면서 이걸 협약을 체결했죠. 예. 근데 이제부터는 돈은 우리가 줍니다. 아이고. 막말로 안 주면 그만이에요. 오늘 새로운 듣고 있으니까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네, 저는 이걸 다 줄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줄 생각하지 말고 일단 위기를 불을 껐으니 네. 이게 저는 이재명 정부가 만약에 이런 의도 하에서 이걸 체결했다면 예. 성과라고 생각해요. 예. 그럴 생각이 있다면. 예.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예. 착실하게 매해 200억 불을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줄 따박따박 생각이다. 주면 그건 안 되죠. 굉장히 경제 어려워지겠죠. 그건 우리나라에 치명적이죠. 치명적이죠. 그래서 설마 그럴까 싶긴 예. 합니다만 예. 어쨌든 저는 시간 끌기는 이제부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제 그 관세 협상이 헌법 60조 1항에 명시된 걸 보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은 이 국회에 이제 비준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라면은 뭐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그런 답을 했어요. 네. 이 정도라면 뭐 국회 비준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당연히 했는데 하죠. 국회 비준을 받게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이런 문제들이 좀 국회 석상에서 많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요구해야 되는 거죠. 투자위원회 이거 투자위원회 우리 한국 사람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공동위원장 가야 되고 이런 것은 좀 재협상을 하자라고 국회의 의지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로 조건부 좀 비준을 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맞습니다. 지렛대 삼아가지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 또 끌어야죠. 시간도 이게 시간을 예. 무조건 끄는 게 우리한테 유리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는 내년 초 아무리 늦어도 빠르면 올해 안에 북미 회담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결단을 낼 가능성이 있고 네. 그다음에 미국 상황이 점점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망해가는 나라예요. 그리고 또 관세라고 하는 게 미국에 보니까는 그 대법원에서도 또 판결이 좀 또 나올 것 같던데 나올 수 있죠. 보니까. 뭐 예.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예. 사실 미국이 지금 투자처를 우리한테 제시할 때 상업적 합리성 있는 거를 얘기한다고 하지만 네.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왜냐하면 별로 없다. 미국 경제가 좋아야지 그런 게 있는 건데 예. 그게 미국 경제가 좋아서 투자할 때가 많으면 지내가지 우리한테 하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업적 합리성이 별로 없는 데를 지금 투자하라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트럼프는 원래 약속을 진짜 잘 깨는 사람이죠. 그렇죠. 믿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를 딱 한 가지만 지키려 할 겁니다. 돈 받는 거.
돈 받는 거.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 마음대로 다시 예. 막 바꿀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는 그것도 이용해서 너 약속 파기했으니까 우리도 안 준다. 근데 그 정도 배짱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각계로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큰 거는 이미 어떻게 보면 좀 굴복해서 줬다고 예, 쳤을 밀렸는데. 때, 근데 문제는 돈이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돈이 나가야 되는 거는 이제 예, 우리 거예요, 우리 돈. 한 푼 한 푼 나갈 때마다 아주 악착같이 그렇죠. 이제 개기고 예를 들면 뭐 이제 늦추고 한 장 꺼내줄 때마다 그냥 칠랭이 버려가지고 진 다 빼놓고선 그거 조금 주고 또 조금 있다가 2장 주고. 따박따박 은행에 꼽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그 지금 그런 식으로 타결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큰일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매해 우리가 돈을 끌어모아서 그러니까요. 미국 은행에 갖다 꽂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 조항 투자 약정이라는 조항이 그걸 의미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근데 그 보니까 그거 외에도 좀 트럼프가 대통령이 뭐 어떤 걸 저기 자기의 그 썼냐면 그 트루스 소셜에다가 그 3,500불뿐만 아니라 더 있다. 우리나라 막 기업들을 대상으로 막 실컷 지금 다 막 투자 약속 엄청나게 받았다 해가지고 보니까 뭐 이 1,000억 달러 규모 미국 에너지도 구매하기로 했고 보잉사 대한항공이 뭐 그것도 한 1,000억 달러 규모의 비행기 뭐 항공기 뭐 100대 이상 구매한다 뭐 여러 가지를 쭉 썼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 예산 증액도 뭐 따냈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총액 뭐 6천억이 달러에 가깝다 뭐 이런 자랑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일부는 뻥일 거고요. 뻥이 좀 심한가요? 네, 좀 심하죠. 어. 그 정도까지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정부 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6천억 달러 트럼프 얘기하는 것은 민간 투자 얘기하는 민간 건데. 투자인데 재벌 기업들이 투자도 어느 정도 자기들도 돈이 돼야 돈이 하겠죠. 되게 하지 예. 뭐 생돈을 갖다 박을 리는 없어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트럼프는 많이 투자를 받고 싶겠지만 뭐 제가 볼 때 그 정도까지 과연 재벌들이 투자할까 하는 의심이 좀 들고 저는 트럼프의 의도 트럼프 개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제 미국 마가 세력의 의도를 좀 주의 깊게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왜 이런 식의 무리한 돈을 끌어가는 작업을 하려고 하느냐에 전 한국 경제를 제2의 IMF 같은 위기로 빠뜨리고 뭐 계속 뜯어가다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경제 주권을 장악하게 되고 아. 한국 재벌들을 미국화시키려고 하지 않느냐. 아. 그러니까 예전에 마라오라고의 트럼프가 재벌들을 불렀잖아요. 한국. 예, 그랬죠. 그게 뭐겠어요. 야 한국은 내가 다 털어먹어서 이제 망할 거니까 미국으로 와라. 미국으로 다 와라. 와라. 미국에 오면 너희들 잘 살 수 있다. 젠슨 황도 내가 소개해 줄게. 아이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제조업이 지금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예. 그거를 이렇게 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제조업 강국의 기업들을 그대로 미국으로 끌고 가는 거죠. 우리의 기술과 대기업의 자본을 끌고 가서 미국의 제조업을 살면 우리 한국 제조업은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는 거죠. 작살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예. 그런 의도로 이러한 강탈극을 벌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충분히 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이것을 빨리 응해주면 안 되고 이게 지금 시작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모든 문제 이제 시작이냐 막 그것도 막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거군요 지금. 예, 뭐 앞으로 뭐 트럼프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예. 계속 더 할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진짜 참. 돈은 우리 거니까 예. 안 줘야 된다는 거죠. 저도 조금씩만 줘야 된다. 예. 그러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참. 상황 변화에 우리가 이제 맞춰서 사실 돈을 준다라고 표현하니까 너무 좀 기가 좀 막힌 게 뺏긴다. 무슨 뭐 맡겨놓은 돈 뭐 그렇죠. 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돈을 갑자기 맞아요. 느닷없이 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내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관세도 25%에서 15% 낮췄다는 게 참 좋아서 그런데 사실 가만 생각하면 0%죠. 원래 FTA 한 푼도 서로 상호간의 관세가 없었잖아요. 그걸 깬 거죠. 근데 15%나 뜯기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죠. 전 요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예전에 군대 있을 때 매일 밤마다 빠따를 쳤는데 빠따를 안 맞으면 잠이 안 왔어요. 맞고 자야 되거든. 근데 이제 왜냐면 안 맞고 자면 그냥 불안해. 잠들었는데 깨워서 또 때리거든요. 그렇죠. 불안하죠. 불안하죠. 그러니까 자꾸 때리면
이제 안 맞으면 불안해지는구나. 그러니까 맞는 게 익숙해지는 거죠. 그죠. 지금 딱 미국이 막 내놔라하고 막 25%막 그랬다 15% 낮춰주니까 엄청 잘한 것 같고 막 3,500 내놔 했다가 할부로 하니까 와 이제 좀 잘한 거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트럼프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죠. 크게 불러서 깎아주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좋아할 일은 아니죠. 당연히 예. 이거는 투자라고 아무리 포장을 해도 거의 약탈에 가까운 건데. 우리가 하고 싶은 게 투자죠. 예. 하라고 강요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 보낼 그 막대한 돈을 국내에 투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일자리 그죠? 생길 수도 예. 있고 국민들 복지가 좋아질 수도 있고 뭐 다방면적으로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될 텐데 그걸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다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안에 참 이재명 정부를 가리켜서 정말 어렵고 힘든 때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너무 고생이 많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런 협상 결과를 하나 따내려고 시간 끌고 막 어마어마하게 고생해서 나온 내용이잖아요, 이거지. 그렇죠. 그런데도 참 보면 결국은 피해갈 수 없는 좀 엄청난 고통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뭐 이재명 대통령도 회담 끝난 직후에 국력을 키워야 된다는 말을 했다는 예. 얘기가 들리는데요. 그래서 그 얘기 나온 김에 진짜 국력을 길러야 된다고 자주국방 얘기 찾는 게. 근데 이번에 네. 핵 잠수함 문제가 네. 사실 그 이 문제를 또 많이 덮어버린 측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뜬금없기도 하고요. 예, 뜬금없이 나타났는데,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뭘 요구했냐면 핵 추진 잠수함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니까 갑자기 트럼프는 우리나라에서 자기 그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하도록 해주겠다. 그렇죠. 그 결국은 뭐 뭡니까 우리 원자력 우리가 연료만 주면 우리가 만들 테니 그렇죠. 그걸 승인해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미국 돈으로 미국에서 만들어서 줄 테니까 기다려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앞으로도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인데, 예. 뭐 정부 쪽에서도 조금 협의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원했던 것은 우리가 그냥 할 테니까 다 네. 손톱까지 만들 테니까 연료만 줘. 연료만 줘. 그거였는데 예. 트럼프는 그거를 들어주진 않고 예. 필리 조선소에서 만들어. 절대 그 기술 이전은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그죠? 거의 그렇죠. 예. 그리고 필리 조선소가 잠수함 만들 수 있는 도크도 없어요. 도크도 없고 그걸 다 만들어야 되네. 그러면. 그렇죠. 그거에 도크 만들고 노동자 고용하고 뭐 그렇죠. 또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잠수함에 추진하는 그 핵 SMR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SSN. 예. SMR이라고 예. 소형 그 모듈, 경수로 모듈. 예. 그거를 넣어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엔진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거를 국산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래야죠. 예, 그래야 진정한 자주국방 아닙니까? 예. 근데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때 내가 볼 때는 미국에서 지네 거 쓰라고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참 그런 의도가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 거 경수로를 넣어. 그리고 우리 열렸어. 예. 그러면 미국이 자기들이 건조했으니 기술도 다 알 겁니다. 어떤 잠수함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렇죠. 어떤 분 그런 얘기도 해요. 거기서 떠나갈 때 소리도 측정할 거다. 그렇죠. 나중에 이제 식별하려고. 뭐 등등 그런 문제를 봤을 때 요것은 성급하게 추진할 문제는 아니고 절대 예. 좀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될 문제다. 뭐 어쨌든 지금 우리가 당장 핵잠이 있으면 엄청 좋아질 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기분이 좀 좋다. 핵잠 있으면 이런 그러니까 얘기. 다들 이번 이걸 통해서 그 동안에 그 이번 협상을 통해서 많이 뺏긴 거를 핵잠수함을 따내서 좀 많이 좀 이렇게 된 것처럼 기분을 되게 좋아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핵잠은 우리가 딱히 지금 필요가 없는 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방어용은 아닙니다. 절대 핵잠은. 핵잠은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용이군요. 대체로 그렇죠. 특히 한반도 지형에서 더 그렇습니다. 음. 우리 주변 바다는 낮고 예.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고 예. 그리고 소음도 심하고 예. 그래서 미국 핵잠도 서해는 못 들어와요. 덩치가 크니까. 덩치가 커서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핵잠은 원래 원양 작전을 할 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참 까다앉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좀 멀리 나가서. 예. 그러니까 한반도 근해에서 쓰기에는 너무 사실은 효용성이 떨어지는 게 핵잠입니다. 소모적이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전문가분들은 그걸 만들 돈이면 예. 어마어마한 비용도 들어가고 유지비도 들어가는데 무인 소형 잠수 정도를 한 100개쯤 만들 수 있다. 그 돈이면 예. 그거를 서해 동해 남해 까는 게 한국 상황에서 더 맞다. 이런 건데 그렇다면 그 핵잠을 한국 연안 방어에서 주로 쓰기에는
별로 효용 가치가 없으니까 어디다 쓰겠느냐. 음. 미국의 원양 작전을 도와주는 용도로 쓰게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유사한 뭐 발언을 대중국 하셨죠. 본세용으로 네네네. 필요하다라는 그런 비슷한 발언을 했죠. 했다가 이제 뭐 그다음에 얼른 또 좀 수습하느라고 중국이 발끈할 수 있으니까 예. 중국 외교부도 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잘못된 제가 볼 땐 발언인 것 같고 예. 이제 트럼프한테 그걸 허락을 받으려고 한 말 같은데 예. 어쨌든 미국의 의도는 음. 우리 필리에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 통제하에 예. 계속 간섭할 거예요. 운영 뭐 유지 보수 다 자기네가 이제 해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중국이나 북을 예. 직접 우리 핵잠이 상대하는 건 위험 부담이 크니까 예. 니네가 상대해 거기서 근처에서 그래서 미국으로 뭐 예를 들면 출발하는 중국 핵잠수함을 추적해줘 이런 임무들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의 국가방위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미국의 국가방위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는 이걸 급하게 추진할 이유는 이제 없다. 없다. 특히 트럼프가 필리조선서라고 이렇게 하는 이상은 말한 이상 예. 이걸 급하게 추진할 이유는 없고 논의 정도는 국내에서 해볼 필요가 해볼 있지 수 않을까. 여러 근데 워낙 근데 이 핵잠수함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무슨 수건 사업처럼 자꾸 우리 군이 얘기를 해왔고 또 이건 그전 정부 때부터 계속 이걸 갖고 싶어 했던 좀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상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죠. 아무래도 좀 심리적이고 상징적인 것 같은데. 뭐 그게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북 방어에 도움이 된다? 그건 뭐 전혀 없죠. 왜냐하면 북은 미사일 전력이 일단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요. 핵미사일 전력 그걸 막을 수 있는 지금 방법이 없는 상태인데 핵잠 하나가 있다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거의 핵무기 탑재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북에서 자꾸 핵잠수함을 만드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핵잠수함을 북에서 만든 이유는 이 한반도용이라기보다는 미국용이죠. 대미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한반도용이라고 한다면 한반도는 뭐 작은 게 미사일만 갖고도 충분히 그렇죠. 엄청히 딱 500km 안에 사거리만 들어가면 다 되는데. 그거는 북에서 전술핵 잠수함이라 그래서 DJL로 가면서 핵탄두를 실은 잠수함을 만들었죠. 그런 게 있죠. 그걸 예. 만들었습니다. 여러 김근옥 함. 예, 그런 함. 예. 그래서 그것이 한반도에서 더 효용성이 있어요. 덩치가 그렇죠. 작으니까. 예. 그래서 크게 이번에 만드는 거 북에서 예. 그 핵추진 잠수함은 미국용이죠. 그렇죠. 미국을 압박하게 쓰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이번에 지난번에 그 선생님 나오셨을 때 예. 이 북미 정상회담이 꼭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뭐 이번이면 아니고 예. 올해 안에 열릴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열릴 것 같다. 예. 근데 아무튼간에 이번에 에이펙을 앞두고 그렇다면은 이제 이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는 트럼프 발 이제 이 끊임없이 어찌 보면 상당히 그 성사될 것처럼 이야기가 막 갑자기 확 급물살을 탔었거든요. 그렇죠. 한동안.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 트럼프의 그 요구를 북에서 받을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은 시기였어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면. 네, 맞습니다. 예, 뭐냐면 뭐 핵 보유국으로서의 인정을 하라라고 했는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한 바는 없고 그냥 지나가는 뉴클리어 파워 서트 오버 니클리어 파워 뭐 일종의 핵보유. 뭐 그런 얘기 한마디 했고 네. 그 사실상에 이제 또 정상회담을 조율할 것 같은 최선위가 러시아가 있고 막 그래서 야 이거는 안 되겠구나 싶었는데 결국 이제 이 트럼프는 계속 여러 차례 될 것처럼 뭐 판문각 가서 한다는 설까지 다 돌 정도로 얘기를 하다가 실패했는데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좀 그 평가와 함께 전망도 좀 함께 말씀 좀 해주시죠. 뭐 한국 정부도 큰 기대를 가졌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이유는 트럼프가 이번에 진짜로 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죠. 협상팀도 들여보내고 한국에 예. 또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북쪽에 계속 요구사항도 집어넣고 제안도 넣었을 것 같아요. 또는 뭐 북미 간의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북의 반응이 없자 얼마나 만나고 싶으면 대북 제재 얘기를 꺼냈겠습니까? 그렇죠. 대북 제재 얘기를 꺼냈어요. 그동안 한 번도 꺼낸 적 없던. 그러니까 이런 정도까지 했다는 것은 거의 이제 구걸에 가깝지 않습니까? 만남을 구걸했다고 봐야 되는데 거의 스토커 수준이다 할 정도로 얘기한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구걸을 넘어서서 말씀하신 대로 스토킹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렇죠. 예를 들면 트럼프가 이번에 그가 나를 만나고 싶어하면 한국에 있겠다. 만남을 위해 일정을 연장할 수도 있다. 순방 일정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게 스토커 하는 짓이거든요. 그렇죠. 스토커가 그 대상 집에 네. 근처에 숙소를 잡아놓고 만나주기만 하면 내가 며칠이고 여기서 묵으면서 기다릴게. 거의 끔찍하죠. 뭐 이런 짓 하잖아요. 집 근처를 배회하면서. 예. 그다음에 트럼프가 또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내가 한국에 있으니 바로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거 섬찟하죠. 그러니까 너희 집 근처에 나 지금 와 있어. 장소만 찍어줘. 달려갈게. 찍어줘. 바로 달려갈게. 예. 이런 거를 만약에 우리가 현실에서 관찰하면 스토커라 그럽니다. 그렇죠. 뭐 스토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트럼프가 거의 이상 행동을 한 건데요. 아주 비정상적인 특이한 행동을 한 겁니다. 예. 북을 상대로. 근데 트럼프가 전 세계 지도자 중에서 이렇게까지 만남을 집착하는 경우는 없어요. 잘 없죠. 예. 하나가 유일하죠. 유일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시민 언론 민들레에도 글을 하나 썼는데요, 관련해서 예. 트럼프가 멋진 남자 집착증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걸 제가 좀 분석을 했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자기가 멋진 남자라고 딱 낙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 미친 듯이 집착하는 겁니다. 음. 그리고 그 남자를 대할 때, 남성을 대할 때 이 기준에 따라서 멋진 남자한테는 과도할 정도로 집착하는 반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좀 후진 남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확 밟아버리죠. 되게 싫어합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이 남성에 대한 태도가 호불호로 갈리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 특징이 있는데 이게 어떤 때 생기냐면 아버지 관계는 원만한 편인데 어린 시절까지 대체로. 예. 근데 아버지가 존경스럽지 못할 때 생기는 증상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럴 때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 인물 아니 소설 속의 주인공으로 본다면 삼국지에 나온 조조가 딱 그겁니다. 예, 조조가 어릴 때까지 아버지 관계 좋거든요. 커서도 괜찮아요. 아버지 관계가 아주 원만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버지가 좀 쪽팔리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벼슬을 돈 주고 산. 그 당시에 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환관의 양자였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조조가 요 사실을 머리통이 좀 커진 다음에 알 다음부터 엄청 방황하거든요. 힘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조조는 자기 나름대로의 멋진 남자에 대한 그러니까 이상형이죠. 이상형에 대한 딱 관점을 가지고 그 남성을 찾아서 막 이제 헤매는 거죠. 그러다가 조조한테 딱 걸려든 사람이 관우입니다. 관우를 보는 순간 이 사람이네.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그래서. 조조는 죽을 때까지 관우한테 집착하거든요. 예. 근데 트럼프도 아버지 형에 무난해요. 이렇게 자료를 보면. 근데 아버지가 그냥 장사꾼이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트럼프한테 집세 받아오라고 시켰던. 예, 맞아요. 예, 존경할 수는 없죠. 사회적으로.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명예를 쫓는 것도 있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래서 트럼프도 이 멋진 남자를 굉장히 이렇게 자기 이상형을 찾아서 그러면 헤매는. 근데 근데 바로 김정은 위원장을 재수- 멋진 남자로 재수 없게 찍은 걸린 거 거기에 낙점이 된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건가요? 자기가 보는 멋있는 남자 중에 한 사람이 됐군요. 그거 뭐 진의 안경이니까. 거긴 뭐 러브레터를 서로 주고받는 트럼프 몇 번 다니면서 여러 사람 만났지만 그런 적이 없는데 딱 네. 보니까 이 사람이네. 이제 확 한 거죠. 맛이 간 거죠. 예. 이것이 그 근거가 있는 것은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에 친서를 26번을 교환하잖아요. 그런 지도자는 없죠. 없었어요. 지도자 아니라 누구라도 26번 교환 안 했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어떨 것 같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한 예, 건데. 이제 그걸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 자, 관우가 조조를 버리고 떠나갔지 않습니까? 떠났죠. 그리고 안 돌아오고 계속 조조해서 멀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럼 조조가 관우에 대한 집착이 약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멋진 남자 집착증이 있으면 네. 이번에 회담에서 북쪽이 회담을 거절했을 때 포기나 분노로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벌써 그 회담 거절이 확실시 되기 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더 집착할 거다. 그랬는데 이번에 트럼프의 반응을 보시면 재밌죠. 회담이 무산되자 이제 체념하는 듯한 말을 하지만 뭐라 그럽니까? 시간이 안 맞았다 그래요. 우리는 정말 시간을 맞추지를 못했다. 맞아, 그렇게 얘기했죠. 이게 웬 거짓말입니까? 그렇죠. 북에서 안 만나준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답을 안 했는데. 우리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만났어. 그리고 나중에 또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어떻게 안 돼서 이럴 때 만나면 결례 아니냐 시진핑 주석한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 변호해 준 거예요. 나쁜 놈 감히 내하에 세계 그러니까. 최강대국 대통령이 만나자는데 답도 안 하냐? 개무시하냐? 이렇게 얘기할 만한데 그렇게 안 하고 너무 아쉬워 우리 시간이 너무 안 맞았어. 그러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
만나서 앞으로 잘할 거다. 워크 베리 하드란 말까지 써요. 네. 같이 일 열심히 할 거다. 그리고 떠나가는 비행기에서 기자들이 물어보자 김정은 위원장 만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이번에 이 거절을 당하면서 북미회담에 대한 의혹이 약화된 게 아니고 더 강화됐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 더 목이 마르게. 네, 더 집착하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저는 연말 이전에 만날 것이다. 트럼프가 과감한 결단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야. 지금 이제 충격받고 갔으니까 예. 연인 집 앞에 와서 막 만나주세요. 그런데 안 만나주니까. 안 만나주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제재부터 딱 풀고 조조도 결국 관우를 잡으려고 뭐 했습니까? 예. 관우의 조건 다 들어줬습니다. 다 들어줬죠. 그러고 데려왔잖아요. 예, 그랬죠. 뭐가 어떻게 해? 안 만나준다는데 요구 조건을 들어줘야죠. 아. 그래서 과감한 양보를 하면서 대북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야, 저 그렇게 보고 아주 있고요. 이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했네요. 그렇죠. 트럼프는 더욱 더 매달리게 될 것이다. 그렇죠.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더 지켜보고 네, 네, 네. 다음에 또 한번 선생님을 모시고 그게 얼마나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안에 안 돼도 늦어도 내년 초 상반기까지.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그래서 연말 전에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북미 봅니다. 회담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럼 왜? 트럼프는 잠을 못 잘 정도로 지금 매달리고 있다. 알겠습니다. 상태가 안 좋다. 뭐 상태가 많이 안 좋다.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하나만 좀 더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뭐 이 APEC 끝나기 때문에 중국에 관련된 질문은 사실은 이 원래 한중 질문을 좀 하려고 했는데 도리어 이걸 좀 여쭤보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APEC 행사 첫 일정으로 참석한 그 CEO 서밋 특별 연설에서 있잖아요. 어떤 네. 발언을 하셨냐면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생존이 시급한 시대가 되었다. 네. 정확하게. 그게 다 트럼프 때문이죠. 그리고 이 위기에 맞설 다자주의적 협력의 길을 내가 선도해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첨단했어요. 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너무 좋은 얘기죠. 그리고 이제 캐대언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거 데몬 헌터스 혼문을 얘기하면서 강력한 연대로 다 손잡고 이 어둠을 물리치자. 와.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좀 어리둥절해졌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너무 좋은 얘기인데 저 혼문, 저 어둠은 누구냐? 그러니까 이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고개를 들었다. 이건 트럼프죠. 마가를 외치고 있는 트럼프잖아요. 그렇습니다. 혼문이 트럼프입니다. 네, 혼문이 트럼프인데 그런데 이 혼문과 맞서 싸우려면 전체 연대해서 싸우자가 돼야 되는데 네. 이제 혼문한테는 왕관 씌워주고 이렇게 보내고 그래서 제가 연대와 협력을 누구를 상대로 연대와 협력을 하자는 거냐 다자주의는 어떻게 하자는 거냐에 대해서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자는 거죠? 자, 이번에 미국과 협상한 이거를 제가 왜 지키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냐면요. 네. 미국에 돈을 투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한국은 미국에 결박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침몰하는 배거든요. 무너지고 있죠. 네, 망가지는 나라예요. 그건 누가 봐도 알아요. 이제 동네 아저씨들도 다 알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한국이 더 많이 결박되면 미국이 침몰할 때 우리도 같이 망해버린다. 같이 이거예요. 망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저는 그거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연설에서 이런 내용을 보면은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다자주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생존의 시대다라고 그렇죠. 다자주의 가야 된다고. 자,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정신분열이 왔던가. 그러니까 이쪽에선 전벌정한 얘기하고 네. 여기 가서 미국에 완전 베팅하고 네. 이거는 사실 분열이잖아요. 예.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또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면 예. 일단 왕관 씌워서 진정시켜 돌려보내고 일단은 막 돈 강가 준다고 씌워주고 약속해놓고 예. 우쭈쭈 해주고 보내놓고 예. 그 다음부터 이제 다자주의로 한국이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돈을 조금씩밖에 안 주면서 돈은 이제 다 MOU 정도다 생각하고 조금씩 주고 질질 흘리면서 질질 흘리면서 주고 예, 그 다자주의 사이에 이제 막 이 중국, 그렇죠. 러시아, 필요하다 북한 브라질, 뭐 인도네시아 또 그렇습니다. 북한하고 아무튼 모든 관계를 다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금도 시작할 것이다.
한다면 그렇게 해서 그게 성공한다면 돈 찔끔찔끔 주다 어느 순간 깨면 돼요. 이거는 네. 개인 간의 분쟁이 아니에요. 네. 개인 간에 돈을 주기로 했다가 안 주고 막 이렇게 사인하고 안 주면 네. 재판받잖아요. 사기로 재판받죠. 예, 그래서 예. 국가에서 처벌받지 않습니까? 예. 이거 안 주면 누가 처벌합니까? 국가 간에는 안 줘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럼요. 안 줘도 다만 돼요. 상대가 너무 세면 이제 안 주면 무슨 보복할까 봐. 제재를 받을까 싶어서 두려움을 그렇죠. 갖는 거죠. 그래서 다변화시켜놓고 다자주의를 추진하는 만큼 판을 깰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걸 추진하면서 조금 돈 줘서 달래놓고 저는 이거 퉁쳐야 된다, 날려야 된다. 근데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용기가 필요하겠네요. 용기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하겠네요. 지혜도 필요하고요. 지혜가 필요하고. 네, 국민들이 또 그쪽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의 지혜와 용기 네. 이거는 이제 국민적 지지가 있을 때만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뭐 이 약정서 체결할 때마다 간섭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나 국민들이. 그래서 계속 까다롭게 굴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갑에서 500원 나가는 것조차 까다롭게 굴어서 예. 미국한테 돈을 잘 못 받게 만들어야 된다. 아이고. 그 사이에 우리는 다자주의로 나가야 됩니다. 이재명 예. 대통령이 선언한 대로.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있어 보니까 이거 많은 돈들을 매년 200억씩 따박따박 줘야 된단 말이야 걱정을 했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또 있네요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브릭스나 이 SCO나 이런 데 가입할 수 있을까요?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예. 미국한테 묶여 있는 결박을 풀어야 되는데 그걸 풀기 위한 준비 지금부터 좀 시작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정말로 이거를 이번에 협의한 대로 예. 무조건 다 해줄 생각이라면은 전 우리나라 망할 수도 있다고 봐요. 미국하고 같이. 예.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 않냐 설마 이재명 정부가 세상의 흐름을 이렇게 못 읽고 있지는 않을 것 같다 예.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일단 이번에 왕가시여서 보내놨으니까 네. 이제는 우리가 뒤통수를 좀 쳐야 된다 막말로. 그동안 트럼프 우리 보통 괴롭혔어요. 예. 그러니까 준다 해놓고 이제 안 주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최대한 찔끔찔끔 주면서 시간 끌다가 다자주의 내지는 남북관계 회복. 예. 그리고 트럼프가 막말로 연말이나 연초에 부가 수교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또 우리가 더 유리해지죠. 그렇죠. 네, 그러면 야 럼프야 그때 했던 거 다 없던 걸 하자. 이게 가능한 시기가 분명히 와요. 그때까지 국력을 키워야 된다. 국력을 기르면서 예. 이 차분하게 진짜 질서 있게 다자주의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죠. 돈을 알겠습니다. 뭐 안 주면서 준다 그러면 돼요. 맨날 말로만 준다 그러고 안 주면 됩니다. 돈을 안 주고 질질 끌어도 상관없다. 그렇죠. 우리 돈인데.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본질적인 고민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듯합니다. 원래 없던 돈, 원래 한미 FTA에는 상호 관세가 없었죠. 갑자기 관세를 내게 되었고 이러한 우리의 지금 현재의 상황, 한미 관세 협상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일방적인 협상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튼 미국은 이 관세 인하라고 하는 25%로 올렸다가 15%로 낮춘다라는 형식으로 한국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금고 산업 외교권을 장악하려 들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정부가 미국과 친하면 친할수록 더 많이 뜯기는 이상한 구조를 우리 스스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데 국민적 지지가 그것을 받쳐주지 않으면 그 어떤 용기도 내기 어렵겠죠. 이재명 정부와 함께 이러한 미국의 거대한 해이를 막아내고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미국과 함께 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든 국민들의 또 과제인 듯 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거침없이 소신을 밝혀주신 김태형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이었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